그러니까 주력 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를 가격을 올려서 더 많이 남겨먹겠다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게 다가 아니긴 합니다. 이래서 가격표를 잘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승훈입니다. 바로 엊그제 K8 페이스리프트가 공개가 됐죠. 저희도 현장에 가가지고 K8이 어떻게 나왔다, 외관 디자인, 실내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할 이야기는요, K8 가격에 대한 이야기예요. 풀체인 수준의 페이스리프트인데 과연 가격은 얼마나 올랐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일단 우선 인상된 가격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가격표를 보고서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일단 2.5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노블레스 라이트가 378만원, 노블레스가 463만원, 시그니처가 515만원으로 인상이 됐죠. 그리고 시그니처 스페셜이 삭제가 되고 시그니처 블랙으로 대체가 됐는데 블랙 같은 경우에는 396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3.5 가솔린도 비슷합니다. 노블레스 라이트가 349만원, 노블레스가 409만원, 시그니처가 490만원, 플래티넘이 원래 있었는데 이게 삭제가 되고 시그니처 블랙으로 바뀌면서 213만원이 올랐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 많이 올랐는데 1.6 하이브리드 얼마나 올랐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노블레스 라이트가 무려 590만원. 야, 590만원 올렸어요. 노블레스가 611만원. 야, 이거 말이 되냐? 시그니처가 663만원.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시그니처 블랙은 550만원 올렸습니다. 요즘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 풀체인지급으로 바뀌긴 하거든요. 근데 소나타도 풀체인지급으로 바뀌었지만 150만원 정도밖에 안 올렸어요. 산타페도 진짜 말 그대로 풀체인지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로 했습니다. 이 K8의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그랜저가 거진 400에서 500만원 정도 올려가지고 욕을 정말 많이 먹었잖아요. 그랜저는 풀체인지이기 때문에 다들 어느 정도 그래도 납득을 했는데 K8은 페이스리프트인데 거의 400, 노블레스는 600만원이 올려버리니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물론 여기엔 이유가 다 있긴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무지성으로 그냥 올린 건 아닙니다. 요거 왜 이렇게 올라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비싸게 느껴지는지 이런 거 오늘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거부터 이야기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립감 지형 스티어링 휠 요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차로 유지 보조 2 기본으로 들어가고 트렁크 리드랑 소화기 2열에 이제 그 안전벨트 클립에서 이제 불빛 나오는 요런 것들이 기본 사양으로 들어갑니다. 게다가 제가 요즘에 새로운 이제 현대기아차가 나오면 LED 헤드램프가 기본으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LED 헤드램프도 두 가지 타입 있죠. 저가의 MFR 방식과 나름 좀 고가의 프로젝션 타입이 있죠. 이 K8도 그랜저와 마찬가지로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소렌토라든지 아니면은 뭐 투싼이라든지 LED 헤드램프가 기본으로 들어가도 E급 차량들은 기본은 MFR 방식이고 여기에 옵션을 추가해야지만 프로젝션 타입으로 바뀝니다. 반면에 K8은 기본부터가 프로젝션 타입으로 들어가고요. 디지털 클러스터 역시도 12.3인치의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야 그래도 어느 정도 인상폭이 이해가 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기존에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품목들이 K8 페리가 되면서 기본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되는 옵션들이거든요. 한 200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가격을 좀 올렸다. 근데 왜 200만 원만 올리지 근데 이게 더 들어갔냐? 그런 뭐 디자인 값이나 여러 가지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아직 할 얘기가 많아요. 자, 원래는 K8이 기존에 20인치 휠이 없었어요. 하지만 시그니처 블랙 전용 19인치, 20인치 휠이 생긴 거죠. 게다가 20인치 휠로 넘어가면 피렐리 타이어로 변경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하이브리드에 20인치 휠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원래 이전에는 18인치 휠까지 들어갔었거든요, 하이브리드가. 근데 이번에는 19인치까지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19인치 하이브리드 휠은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가고 2.5와 3.5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20인치까지 들어가는데 얘는 피렐리 타이어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차이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장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에서 보여드렸던 아이보리 실버와 선셋 베이지 이렇게 신규 컬러 두 개가 들어갔고 스틸 그레이와 그래비티 블루 이 두 개가 삭제되고 새로운 컬러가 두 개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규 인테리어 컬러도 세 가지가 됐죠. 라운지 브라운 투톤, 뉴트럴 베이지, 딥시 네이비 투톤 이렇게 세 가지가 추가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가솔린의 가격 인상폭도 생각보다 크지만 하이브리드는 무려 500에서 600만 원 정도 올라갔어요. 왜 이렇게 올라갔냐라고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 일단 구동 모터가 이전에는 44.2kW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 구동 모터가 들어갔는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47.7kW의 구동 모터로 바뀌었어요. 요 47.7 같은 경우에는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들어가 있었던 좀 더 커진 전기 모터가 그대로 K8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게 제일 큰 전기 모터는 아니에요. 카니발이 53kW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크고, 그 밑에가 이제 소렌토였는데, 소렌토에 들어가 있는 전기 모터를 K8에도 그대로 적용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각 트림마다 어떤 것들이 기본으로 들어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죠. 노블레스 라이트가 일명 깡통 트림입니다. 이 노블레스 라이트 트림만 해도 솔직히 탈만해요. 웬만한 옵션들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립 감지형 스티어링 휠, 이런 것들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차로 유지 보조 2, 내비게이션 기반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나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이거 HD1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거 역시도 기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이제 주행에 대한 옵션들이 필요 없는 거죠. 예전에는 이거를 드라이브 와이즈에 묶여가지고 옵션으로 추가를 해야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 옵션들이 기본으로 적용돼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어백이 10개로 늘어났죠. 이거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9개였어요. 하지만 10개로 늘어난 거는 그 센터, 운전석과 조수석 사람이 탔을 때 사고가 나면 움직이다가 머리와 머리 혹은 몸이 부딪히면서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 쪽에 에어백이 추가가 됐거든요. 요게 추가가 돼서 에어백이 10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안전 규제에 따라서 소화기도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통 급을 나눠가지고 DRL 이렇게 쭉 보면 좌우 끝에는 DRL이 나오는데,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이 DRL은 EV3도 GT라인 정도 넘어가야지 불 나오거든요. 하지만 K8도 중간에 이런 쭉 연결되어 있는 파티클 패턴이라 가지고 중간에 들어가잖아요. 요거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옵션 빼면은 보통 이제 다 빠지거든요. 하지만 K8은 급이 있다 보니까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슈퍼비전 클러스트, 파노라믹 커브서 디스플레이, LED 실내 등 테크니컬 메탈릭 내장재, 요런 그냥 딱 실내 탔을 때 우리가 이거 고급차 같다, 이거 옵션 많이 들어간 것 같네 라는 기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요소들이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요 e하이 패스 있거든요. 굳이 카드 안 넣고 그냥 등록만 해놓으면 사용할 수 있는 e하이 패스, 요것도 기본.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 12.3인치 내비게이션이랑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예요. 요거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노블레스 라이트죠. 자, 이렇게만 해도 어때요, 여러분들? 378만 원이 인상이 되기는 했지만, 기존의 옵션으로 선택해야 됐던 품목들이 기본으로 적용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 인상은 한 15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또 한편에서는 난 어차피 이거 옵션 선택 안 할 건데 기본으로 그냥 묶어버리고 가격 인상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인상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K8을 출고하는 분들이 대부분 슈퍼비전 클러스터라든지 어느 정도 HDA1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선택해서 넣기 때문에 이걸 그냥 기본 품목으로 묶어버리고 다른 걸 좀 더 집어넣자, 약간 이런 구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노블레스는 과연 어떨까요? 노블레스를 보면 기본 노블레스 라이트에 들어가 있던 거는 다 들어가고, 한 단계 더 다른 옵션들이 들어갑니다. 일단 첫 번째로 18인치 미쉐린 타이어 가공휠 있죠? 요게 들어가고요.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요거 들어갑니다. 이거 뭐냐면 그냥 터치로 이렇게 문 잠글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들어가고, 앞좌석 에르고 모션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릴렉션 컴포트 시트, 운전석 전동 익스텐션 시트, 동승석 전동식 높이 조절 장치가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다 이전에는 옵션이었지만 노블레스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딱 보면 스마트 무선 충전 시스템, 뭐 디지털 키의 2, 전동식 그 핸들 있잖아요. 요거, 그리고 전동식 스티어링 및 진동 경고, 운전자 메모리 시트, 운전석 이지 액세스, 후진 연동 자동 하약 아웃사이드 미러, 요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옵션 구성 아닌가요? 이전에 시그니처에서 선택했었던 기본 품목이 노블레스로 내려왔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걸 나눠놨어요. 얘네들이 완전 똑같이 집어넣으면 욕먹으니까 적당히 시그니처에 있었던 옵션들 구성을 노블레스로 가지고 오고, 노블레스의 가격 인상을 조금 세게 가지고 간 거죠. 자, 그러면 시그니처는 과연 어떨까요? 시그니처는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 이번에 폐리되면서 처음 들어갔죠? 이게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게다가 19인치 미쉐린 타이어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후진 가이드 램프, 요거 보통 GV80 같은 제네시스급에 들어갔었던 거거든요. 근데 요거 드디어 K8에도 적용이 되고 앞좌석 발수 코팅 글라스, 거기에 지능형 헤드램프. 요 지능형 헤드램프는 상향등이라 그러면 하나만 해가지고 그냥 눈 막 팍 비치는 그런 생각났는데 두 단계로 나눠주는 그 지능형 헤드램프가 있거든요. 하향등도 마찬가지로 요거 조절해줄 수 있는 램프가 시그니처부터 들어가고 양문형 센터 콘솔 암레스트, 요것도 시그니처부터 들어갑니다. 시그니처 블랙도 있긴 있어요. 시그니처 블랙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가긴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블랙 잉크처럼 블랙 휠, 블랙 엠블럼, 시그니처 블랙 전용 컬러, 가니시나 막 그릴 같은 뭐야 크롬 들어갔던 것들이 모두 다 블랙으로 처리가 되고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도 블랙, 그 다음에 외장 같은 경우에는 인터스텔라 그레이나 딥시 네이비 투톤, 요게 이제 시그니처 블랙만 선택할 수 있는 컬러 내장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아쉬운 게 그 단일 하나밖에 선택이 안 돼요. 그냥 외장 같은 경우에는 인터스텔라 그레이나 딥시 네이비 투톤 요거밖에 선택이 안 되는 거죠. 그랜저도 블랙 잉크가 외장 블랙에 실내 블랙밖에 안 돼가지고 소비자분들이 나 실내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왜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이번에 연식 변경되면서 실내 내장재 다른 걸로 할 수 있게 바꿔줬잖아요. 실제로 이거 사시는 분들 내장을 좀 화려하게 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게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 이 시그니처 블랙을 출시한 거는 최근에 이제 그랜저라든지 뭐 G90 뭐 블랙 에디션처럼 젊은 연령층 선호하는 이런 트림을 좀 만들어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가격을 보면 어때요? 2.5는 구형 대비 378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 정도 올렸고 가장 많이 팔리는 1.6 하부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590에 중간 트림이 600만원, 66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주력 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를 가격을 올려서 더 많이 남겨먹겠다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게 다가 아니긴 합니다. 자, 옵션 구성도 한번 봐야죠. 2.5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마 썬루프 109만원 똑같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스마트 커넥터, 기존에 이거 158만원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138만원으로 20만원이 내려갔습니다. 야, 그래도 기아가 가격을 인하해 주는구나 할 수 있지만 요거 이유가 있어요. 이게 스마트 커넥터가 빌트인 캠이랑 묶여 있는 거거든요. 빌트인 캠 1에는 보조 배터리가 들어가요. 빌트인 캠 2로 들어가면서 이 보조 배터리가 삭제되니까 가격이 20만원 인하가 된 거죠. 게다가 이번에 요거를 분리를 해놨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84만원으로 따로 빼놨고 54만원 스마트 커넥터로 나눠놓은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참 잘해놨다고 생각이 들어요. 묶어놓으면 내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필요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나는 빌트인 캠 필요 없어 근데 빌트인 캠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요거를 나눠놓은 거죠. 자, 그러면 헤드업은 84만원 이해가 되는데 스마트 커넥터는 54만원, 뭐가 묶여있길래 이렇게 이름이 다르게 되어 있을까?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랑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54만원이에요. 자, 근데 20인치 휠이 이번에 새로 생겼죠. 하지만 노블레스 라이트나 노블레스 같은 경우는 20인치가 안 됩니다. 19인치가 끝이에요. 이것도 좀 한 인치 올려준 거긴 합니다. 근데 시그니처만 20인치 휠이 옵션으로 선택 가능해요. 4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시그니처 블랙은 기본입니다. 20인치가. 자, 메르디안 사운드가 기존에 84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09만원으로 25만원이 올랐어요. 이거 왜 가격이 올랐나? 아니, 스피커도 14개 똑같거든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만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이 들어가면서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또 추가됐거든요. 요것 때문에 메르디안 사운드가 25만원이 올라간 거죠. 자, 스타일 요거 기존에 99만원이었거든요. 근데 20만원이 올라간 119만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지능형 헤드램프랑 다이나믹 웰컴, 에스코트 라이트, 현대기아 그룹 최초로 들어간 거잖아요. 요것도 이번에 스타일 1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스타일 1 같은 경우는 시그니처나 시그니처 블랙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타일 옵션이 기본이에요. 요걸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스타일 1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알고 있었던 다이나믹 앰비언트 라이트나 다이나믹 웰컴, 에스코트 라이트, 그 다음에 18인치 휠, 그리고 실버 라이닝 다크 우드 그레인 내전재가 묶여 있는 거고요. 스타일 2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도 여기에 딱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는 거죠. 스타일 1과 스타일 2의 가장 큰 차이는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이 묶여있다. 자, 그 다음에 드라이브 와이즈가 기존에 119만원이었는데 109만원으로 10만원이 저렴해졌죠. 이거는 HD1이 기본으로 되면서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미엄이 기존에 49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09만원으로 무려 60만원이나 올렸어요. 이거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만 프리미엄에 원래 기존에 뒷유리 선커튼 자동 들어가는 거랑 암레스트 요것만 있었는데 이번에 에어컨 살균이라든지 3존 공조기, 2열 통풍이 프리미엄으로 묶여서 가격이 인상이 된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기본으로 들어갔다고 했었던 12.3인치 클래스터, 이것도 원래 예전에는 내비게이션 팩 148만원짜리 옵션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48만원이라는 옵션이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좀 차감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린 거죠. 자, 근데 그러면 3.5도 똑같은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이 기아는 좀 현대나 제네시스랑 달라요. 현대 제네시스는 그냥 엔진 트림을 딱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옵션을 그냥 하나하나 붙이는 방식이었다면, 기아는 아직도 엔진 이제 라인업 따라서 옵션 구성이 좀 달라요. 2.5랑 3.5랑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3.5를 또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기존에 뭐 20인치 휠이랑 스마트 커넥터나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데, 다른 거는 3.5는 4륜 구동이 들어가요. 이거는 그랜저도 똑같거든요. 그랜저도 2.5나 1.6 하부는 4륜 구동 옵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게 2.5 같은 경우도 4륜을 넣을 수 있지만 출력적인 부분에 조금 한계가 있고 그 느낌의 차이를 좀 두기 위해서 3.5에만 4륜을 넣어주거든요. 차이점은 가장 상위 모델인 플래티넘은 이 4륜 구동이 기본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플래티넘이 삭제되고 시그니처 블랙으로 들어갔댔죠. 시그니처 블랙은 이거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플래티넘 때는 기본으로 넣어줬던 4륜 구동 218만원짜리를 시그니처 블랙은 기본이 아니라 옵션 218만원을 추가해줘야지만 들어가게끔 바뀐 거예요. 하지만 다 비싸진 건 아니에요. 컴포트가 기존에 109만원이었는데 컴포트가 기본으로 들어가요. 내비게이션 팩이 148만원, 컴포트가 109만원이라고 하면은 257만원이라는 옵션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컴포트에 어떤 옵션들이 들어갔니 한번 보면, 운전석 에어고 모션 시트나 릴렉션 컴포트 시트, 그 다음에 전동 이스텐션 시트나 뭐 동승석 전동 높이, 뒷좌석 통풍 시트, 그 다음에 이제 전동 스티어링 휠, 그리고 메모리 시트, 아웃사이드 미러, 운전석 이지 액세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노블레스부터 기본으로 들어간 거죠. 하지만 다 넣어준 거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3존 공조 에어컨이라든지 뒷좌석 통풍 시트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60만원 프리미엄으로 묶였죠. 그러니까 이 컴포트 옵션을 그대로 다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일부는 노블레스부터 기본으로 넣어주고 뒷좌석 통풍이랑 그 다음에 3존 공조 에어컨을 프리미엄으로 묶여서 60만원 떼서 넣어준 거죠. 이래서 가격표를 잘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핵심이 바로 하이브리드예요. 달라진 것도 일단 얘기하겠지만 그 전에 옵션부터 좀 같이 정리를 하자면 거의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 다 똑같아요. 하나 다르거든요. 프리미엄이에요. 하이브리드는 프리미엄이라는 옵션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새로 생긴 옵션이에요. 뭐냐? 69만원인데 후면에 전동 커튼, 다기능 센터 암레스트, 에어컨 광촉매 살균 시스템, 3전 공조기, 요거 하이브리드에만 이렇게 묶여가지고 69만원이거든요. 근데 이거 가솔린도 들어가요. 2.5나 3.5도 들어가긴 하는데 걔는 109만원인데 얘는 69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 더 싸죠? 왜 그럴 거야? 4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 모르는 분들 생각도 많더라고요. 하이브리드는요 2열의 통풍 시트가 아예 안 들어갑니다. 왜 안 집어넣나 하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전기 모터나 이 배터리가 뒤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간이 안 나와서 통풍 시트 들어갈 그 팬이 들어갈 만한 자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이번 K8 뒷좌석 리클라인 시트 다 없어요. 다 없고 그랜저도 하이브리드는 리클라인 시트가 없습니다. 왜? 전기 모터랑 배터리가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간이 안 나와서 2열 쪽에 리클라인 시트가 하이브리드도 없고 통풍 시트도 K8은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격 인상이 비싸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뭐 400에서 600만 원 이게 올리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옵션 구성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다 이유가 있기는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기존에 비싼 옵션들이었던 게 기본으로 들어가면서 확실히 어느 정도 가격 인상을 좀 이 정도면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 놓기는 한 거죠. 근데 유독 하이브리드가 비싼 거는 또 이유가 있어요. 아까 제가 했던 대로 배터리 크기가 커졌고요. 모터 파워가 커졌어요. 게다가 카니발에 들어가 있었던 이 핸들링과 이 라이드 컨트롤이 들어갑니다. 이 라이드 컨트롤은 산타페에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핸들링만 산타페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라이드 컨트롤이 도대체 뭐냐? 카니발같이 무겁고 큰 차의 주행을 좀 이 롤을 없애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타보면 와, 차 되게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이거든요. 제가 하이브리드를 선택한 이유도 단순히 연비 때문이 아니라 주행 질감이 가솔린과 디젤보다 훨씬 부드러워서 하이브리드를 선택한 거예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핸들링과 이 라이드죠. 근데 이 라이드가 K8에 처음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이브리드 가격 인상에 이 라이드가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게다가 새롭게 들어간 옵션들 생각하면은 고속도로 바디 모션 제어, 요거는 저희가 이제 시승하면서 한번 느껴보겠지만 상하 좌우 움직임을 좀 잡아서 안정감 있게 해주는 요 기능이거든요. 요런 것들도 들어가고, 또 현대차 최초로 이제 이중 사출 구조의 컵홀더라든지 UV 기능, 스마트 듀얼 무선 충전 이런 거 들어가고, 마지막 현대차 그룹 최초로 헤드램프 에스코트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신경을 많이 써놓긴 했습니다. 하지만 690만 원, 뭐 500만 원 인상 이러면은 소비자가 딱 들었을 땐 야, 이러면은 그랜저 사지 누가 K8을 사냐? 라는 반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랜저랑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나는지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2.5 가솔린으로 한번 비교해 보면 그랜저 프리미엄이 3,768만 원, K8 로블레스 라이트가 3,736만 원으로 32만 원 정도 그랜저가 더 비싸죠. 가장 최상위 트림인 캘리그라피 블랙 잉크가 4,850만 원, 시그니처 블랙이 4,55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꽤 많이 나죠? 물론 여기 이제 옵션 구성이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3.5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 프리미엄이 4,015만 원이고 K8 노블레스 라이트가 4,048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K8이 33만 원 더 비싼 거죠. 근데 이거는 K8 3.5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옵션들이 조금 더 있긴 합니다. 캘리그라피 블랙 잉크가 5,097만 원, 시그니처 블랙이 4,837만 원으로 26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랜저가 좀 더 비싼 게 맞긴 합니다. 하지만 세부 옵션들을 따져보면은 K8도 비싼 트림과 비싼 영역대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옵션을 다집어 놓은 풀옵션은 과연 어떨까요? 3.5 기준으로 보면은 그랜저 3.5 풀옵션이 5,756만 원, K8 3.5 풀옵션이 5,629만 원으로 127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논란의 대상이 하이브리드는 과연 어떨까요?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4,434만 원, K8 같은 경우에는 4,372만 원, 62만 원 정도 그랜저가 좀 더 비싸고요. 가장 상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블랙 잉크는 5,516만 원, 시그니처 블랙은 5,167만 원으로 349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풀옵션과 K8 하이브리드 풀옵션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일단 그랜저 하이브리드 풀옵션은 5,858만 원, K8 하이브리드 풀옵션은 5,701만 원으로 157만 원, 그랜저보다 K8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이런 걸 놓고 보면 K8이 많이 비싸졌다고 해도 그랜저가 더 비싼 거 보면 그랜저 도대체 얼마나 비싼 거야? 야, 이게 웬만한 옵션들 다 집어넣고 상위로 올라가면 5천만 원이 훌쩍 넘네요. 이런 거 보면은 세월이 많이 지났구나,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긴 합니다. 자, 오늘은 K8 가격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뭐야, 딱 덮어놓고 590만 원 올려서 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올렸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욕할 건 욕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옵션들 구성,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하면서 좀 합리적으로 요거는 좀 비싸졌고 요거는 기본으로 많이 들어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구성들을 생각한다면 나름 그래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660만 원이라는 하이브리드 가격을 인상폭을 보면 이거는 도대체 뭔 생각인가, 오히려 그랜저가 풀체인지 되면서 400만 원 올렸잖아요. 그러면 K8이 그랜저의 전철을 밟지 않고 얘는 페리면은 150에서 200만 원 정도만 올렸으면 지금과 같은 반응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좀 아쉽긴 하죠. 물론 이전 K8 옵션이 진짜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만큼 그랜저랑 차이가 날 만한 가격 구성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K8이 옵션이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나중에는 시승차 받아가지고 이 프리뷰 전장 서스펜션의 느낌과 그다음에 고속 바디 제어 이 시스템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거 한번 타보고 카니발과 K8의 이 라이드 차이점 과연 어떤 것들인지, 이 핸들링 이런 느낌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K8 하이브리드 좀 더 주력으로 믿는 것 같아요. 내연기관의 2.5, 3.5 가솔린도 분명히 매력적이겠지만 이 라이드와 이 핸들링이 들어간 K8 하이브리드 분명히 그랜저와도 다를 거거든요. 요거 차이 저희가 시승차 받아서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영상 마련할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